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모수를 이제 추정하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이제 추정을 할 때, 모수와 추정량과의 차이가 되는 오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오차를, 어떤 정해진 값보다 이제 작게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수는 일단은 이제 모평균인데요. 자, 모평균에 대한 이제 추정을 위해서 점추정량으로 xbar을 이제 우리가 택하고, xbar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구간 추정도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x바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이와 같이 정기 분포를 따릅니다. 특히 이 경우에 그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x바의 이제 분산이 결정이 될 텐데, n이 커지면 x바의 분산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x바가 뮤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제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될 텐데, 그러한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n이 커지면, 즉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x바와 뮤가 가까워지겠다,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바하고 뮤가 그러면 어떤 정해진 값 d를 생각을 해서 d보다도 더 작아지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택하면 좋을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즉 n이 커지면 두 개가 굉장히 가까워질 테니까 그 둘 사이의 오차를 뭐 d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즉 n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분산이 0은 아니기 때문에 뮤가 x바가 뮤로부터 가까이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가까이 있긴 하겠지만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는 굉장히 작은 확률이긴 하겠지만 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추정치가 되는 x바와 뮤 사이의 오차가 d보다 항상 작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요. 대신에 오차가 d보다 같거나 작게 될 확률이 어떤 정해질 확률 1-알파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그래서 1-알파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알파라고 하는 확률보다 이제 크게 되게 하는 그러한 n을 찾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정확하게 1-알파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바 마이너스 뮤가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게 될 확률이 1-알파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지금 확률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기 분포를 따르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x바를 이제 그 뮤를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네모에 해당하는 값은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이 확률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보다 이제 같거나 커지게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d라는 값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될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 왼쪽이 더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 부등식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어야지만 확률이 더 커지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이 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 영역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는 기준값인 d와 이 값을 비교했을 때 d가 즉 위가 성립하기 위한 풀이적 충분 조건이 이 기준값 d가 이 기준값보다 커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범위가 더 넓어서 확률이 더 커지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그런 n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조건을 n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n은 양변에 루트 n을 곱하고 이제 제곱을 이제 해보면 이 값보다도 이제 커지는 그러한 n인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수 뮤에 대한 이제 점 추정을 x바로 했을 때 그 둘 사이 오차가 정해진 값 d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한 1-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이 값보다는 같거나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을 얻는 과정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 1-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한 것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이 1-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즉, 이 확률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 확률식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x바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기 분포를 이제 따른다는 그러한 가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기 분포 가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그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x바의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자, 모집단 정기 분포가 아닐 때는 중심각한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 경우에는 n이 보통 30 이상이어야지만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각한 정리로부터. 따라서 그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을 때 물론 이제 이것만을 생각을 조금 전에 했는데요. 이제 가정을 이제 충족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 조건만 있으면 되지만 모집단 정규 분포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중심각한 정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n이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지만 그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에 대한 조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30 이상이라는 조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모집단이 아닌 경우에 적용할 때는 이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까지 중심각한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표본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자, 모평균 뷰에 대한 이제 추정을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를 통해서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오차가 되겠죠. 즉 오차는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오차가 D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한 이것이 되도록, 즉 1-알파보다 확률이 커지도록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앞에서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것을 이제 얻는 과정을 보면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이 d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1-알파보다 같거나 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형태가 이제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것인데, x바 마이너스 뮤의 꼴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로부터 표준화를 해서 이 값이 g의 2분의 알파,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1-알파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확률이 같거나 커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값 d가 오른쪽에서의 기준값이 즉 g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제 곱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값이 더 커야만 하겠다. 큰 것이 바로 왼쪽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n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n은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다 라는 조건을 얻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라면 n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을 해서 x바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에는 30 이상인 이러한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이 조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까지, 즉 여기 있는 값이 설령 15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되도록 하려면 15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호수의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평균 무게 뮤를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호수가 있으면 그 위치마다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무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곳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산염의 평균, 인산염의 이제 그 단위 부피당 인산염 무게가 있겠죠? 여기도 무게가 있겠습니다. 무게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 곳곳마다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무게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값들을 다 모아둔 것이 모집단이 될 텐데요. 그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이 바로 이제 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뮤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가능한 위치들마다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무게를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모집단을 다 조사해서 뮤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군데를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이제 추출을 이제 하고, 그 표본을 추출한 것을 토대로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방식으로 뮤를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할 텐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x바하고 뮤의 차이가 가능하면 정해진 값보다 작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보통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해진 값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크기의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에 대해서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무게의 표준 편차는 이제 4g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자, 뮤에 대한 오차가 0.75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표본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x바하고 뮤 사이의 차이가 100% 확률로 0.75보다 작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럴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표본의 크기는 얼마일까를 이제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계산식을 따르면 결국 n은 g의 2분의 알파니까 90%니까 알파가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에 대해서 2분의 알파니까 0.05가 되겠고, d가 0.75, 시그마가 지금 4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의 제곱을 생각을 해서 그 값보다 n을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76.97이 나올 텐데요. n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이므로 자연수여야만 하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표본의 크기는 77이 되겠습니다. 즉 n은 77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가정이 없기는 하지만, 표본의 크기를 이제 30 이상으로 우리가 택하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얻은 그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n의 조건을 얻기 때문에, 즉 77이 30보다는 이제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어떤 분포에 대한 가정이 특별히 없어도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을 한다면 77 이상이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표본의 크기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 그 추정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